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 진단. 이건 유철구입니다. 네, 자, 금리에, 환율에, 거기에다가 유가, 이런 변동성이 계속 나오면서 네. 국내 시장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거 뭐 조금 오른다 싶으면 금세 내려가는 게 바로 내리고. 이번 주에 체감하셨죠. 그렇죠. 이런 시장이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알 것 같다고 해도 그쵸. 매매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망 보고 리포트 보고 분석 보고 다 해도 결국에 심리에서 또 흔들려가지고 한 번 더 뒤통수를 맞는 정말 중심 잡기 힘든 장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지러운 시장이기 때문에 내 종목이 이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저희 미스터 진단이 진단 맛집의 역할을 톡톡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전문가 두 분 모셔보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혼자만 멋있게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가? 예, 요즘 전문가님들이 아주 예. 짱짱합니다. 그렇죠. 예, 짱짱하고요. 너무 신나셨네. 예, 일문즉답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켓10에서 항상 제가 미스터 진단을 홍보해야 되는데 어허. 우리 전문가님께서 먼저 홍보를 해버리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흥이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뭔가 밤에도 쌩쌩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주 시장 전략에 대해서 우선은 키워드로만 힌트 아주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단기 반등 노려보자. 단기 반등 노려보자. 단기반대가 알겠습니다. 예. 약간 희망적인 메시지가 벌써 좀 나오네요. 들어보시면 본 내용 들어보면 또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유세벽 전문가도 모셔봤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전문가님께도 질문 한 가지만 좀 드릴게요. 자, 다들 뭐 지금 눈을 집중하고 있는 게, 눈 뜨고 집중하고 있는 게 FOMC잖아요. 9월 FOMC. 네, 다음 주 FOMC 지나면 네. 지금 같은 시장의 변동성은 뭐 일단락 된다라고 보십니까?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죠. 예스로 대답하겠습니다. 아, 예스로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메시지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들리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취합해서 자세하게 이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참여하시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스터 진단 참여하는데 자격 요건 같은 거 없지요? 없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능하십니다. 네, 전화번호도 같이 안내해 주실까요? 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네, 전화해서 꼭 남겨야 되는 내용들도 같이 좀 챙겨 주시죠.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오늘 이종복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미스터 진단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미스터 진단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화면 커트 잠깐 돌아간 동안에 제가 이거네 좀 구박했어요. 맞아요. 신호를 주고 같이 텐션을 올려야지 혼자만 올리고 말이야. 아, 그럼 너무 리얼함이 떨어지잖아요. 막 해야 된다고, 막. 정말 리얼한 생방송입니다. 좋습니다. 자, 미스터 진단 1부 일단은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인사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자, 오늘도 134명이 현재 와 계십니다. 네, 서당계 1년차 님께서 어서 오십시오. 제안 한 가지를 해주셨어요. 어떤 겁니까? 신청 자격에 한국어 가능한 사람도 꼭 넣어야 합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영어는 뭐 다른 국가 언어는 저희가 못해서 아마 그렇죠. 접수는 안 될 것 같아요. 진행이 안 됩니다. 예. 한국어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꿈꽃도 귀신 꿈꽃도님께서도 오셨네요.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예, 또 오셨어요. 아우, 항상 그 닉네임 읽을 때마다 이거 살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다 살려놓고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살리면 안 됩니다. 예. 자, 그리고 레디비님, 달러 888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 뭐, 네이는 태양님 코리아 서키트, 뭐, 종목 진단도 바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는 분들 많이 쌓이네요. 계십니다. 뭐, 민추님도 계시고요. 예. 자, 아니, 뭐, 시작부터 종목 진단이 계속 좀 누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얼른 해야죠. 빨리 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들어가 볼 텐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시청자님!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사장님, 오늘 어떤 종목 때문에 전화 주신 거죠? DI 동일 DI 동일이요? 15%예요. 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1,000원에 15%요. DI 동일. 이거 아, 너무 많이 3만 깎였는데. 1,000원에 15%요. 예, 이종복 전문가님한테 상담 좀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아, 이거 그 매수하신 가격 대비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알겠습니다. 바로 지금 진단을 넘기시려고 하는 거 보니까 맞아요. 이 종목 지금 이야기하기도 참 속쓰려서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노답이죠. 네. 자, 그러면요. DI 독일 주가가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도대체 이 종목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바로 이 종목 전문가께 한번 넘겨볼게요. 네, 이 종목 전문가님, 예, DI 독일입니다. 이거 이 그냥 손실이 제가 점점 진단 커지는데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합니까? 거죠? 네, 말씀해 주시죠, 전문가님. 31,000원대면은 이분도 매수 시점을 잘 못 잡았다라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이게 마이크가 좀 약간 울리는데, 자, 31,000원대면은 일단 매수하신 11월 아니면 여기 9월 달 이 정도 시점이면은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만큼 올라간 다음에 약간 떨어질 때 매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어느 정도 저점에서 매수했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제가 여기 지금 이거 텔레비 보시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좀 해드리면, 이렇게 주가가 기본적으로 크게 상승,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게 상승했다라고 할 때는 대형주 같은 경우는 보통 50% 정도, 30에서 50%, 그다음에 중소형주나 개별주 뭐 이런 것들은 한 50에서 100%. 근데 이 주식은 지금 보면 5,000원대부터, 물론 뭐 중간에 증자를 했을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5,000원대부터 39,000원이면 4만 원 잡으면 58, 40, 8배가 올라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한 주식은 어설프게 저점 매수를 하면 무조건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질문하신 분이 매수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쪽 지점, 그러니까 한 25,000원 정도 수준, 25,000원 정도 수준에서 만약에 매수를 해서 물려 계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운 좋으면 이 주식은 뭐 추가 매수를 하든 해서 단가를 낮춰서 빠져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3만 원대 이상은 이것을 추가 매수를 한다고 해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서는 수익으로 나오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주가를 보면, 그러니까 요번 타이밍에 얘기드린 핵심은 대부분 제가 종목 진단을 해다 보면 좋은 주식을 사긴 사는데 너무 비싸게 사는 사람들이 99%. 그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주식의 정확한 타점을 기다리지를 못하는 분들이 거의 99%. 그리고 뭐 주식 같지도 않은 주식, 예를 들면 뭐 잡주라고 하죠, 우리가 동전주,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제 한 1%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질문하신 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것은, 주가가 엄청 많이 올라간 주식은 어설프게 저점 매수를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빠졌을 때, 그럼 충분히라는 것은 뭐 차기 지지선이든 아니면 기본적으로 올라간 개월수 대비 절반 정도, 그러니까 한 10개월이 올랐다, 그럼 한 5개월 정도 뒤쯤, 그 정도쯤, 그러면 웬만하면 손실 안 보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좋은 주식인데 매수 타이밍을 잘 못 잡았다라고 해드리는데, 이게 지금 DI 동일이라고 보시면은 실적은 꽤 상당히 좋은 주식입니다. 엄청난 실적을 내고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주식은 2021년 12월 기준에 이미 영업이익이 2020년 260억 단위가 480억까지 거의 2배 가까이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2022년도 여기 170억, 170억이면 기본적으로 150억대 정도는 나온다고 보면 여기보다도 좋은데 주가가 못 올라가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이 DI 동일 같은 주식 지금 정도 시점부터 관심을 가졌다면 삼성전자도 지금 정도 시점까지 밀려 내려온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비중이 15%밖에 안 돼서 좋긴 좋은데 시장의 흐름이 좀 거시기한 게 단점이고, 이 주식이 제가 자주 보는 요게 비철금속 알미늄가에 들어가는 주식이에요, 여러분.
이 주식이. 그래서 만약에 뭐 누구든 관심을 갖고 싶다면 여기 보면 뭐 동일 알루미늄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좀 나오죠, 여러분? 이 주식을 보시면은 최근에 장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밀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위치에서 매도는 좀 거시기 하고 향후에 만약에 주가가 반등을 주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은 못 가도 25,000원, 25,000원 수준 정도는 결국에 가서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참고해서 어느 시점에서 조금 더 매수하셔도 될 만한 주식이다. 다만 25,000원 이상 크게 올라갈 것 같지 않으니까 그쯤에 가서는 타협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DI 동일 이렇게 답변을 또 해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궁금한 점 해결되셨습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추가 매수보다는 한 25,000원 근처에 가서 정리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전문가님, 그 방금 전에 시청자님 오케이. 말씀해 주신 내용이 맞지요? 오케이 하셨어요. 예,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답변도 해주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손실을 많이 나신 상황인데 지켜보시면서 너무 답답해서 더 안 되겠다 싶으시면 다음에 한 번 더 연락 주세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자님. 네, 첫 번째 전화 종목 진단이었습니다. DI 동일. 이 3만 원대 매수하셨는데 네. 주가가 거의 반토막이나 있기 때문에 저는 내놓기도 힘들어요. 참 걱정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현명한 또 답변을 내려주셨으니까 그대로 잘 신청해 보시면서 손실을 줄여고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거의 이종국 전문가님이 심리라든지 네. 약간 실전 매매라든지 실제로 여태까지는 구력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네. 다각도를 좀 분석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가 잘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유튜브 넘어가 볼 텐데요. 네. 이번에 그 민초님께서 벌써 이 아이디에서 느껴지는 이 개인 투자자의 향기 민초가 되겠습니다. 금인초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럼 민트초코 아니에요? 금인초 말고 잡초 이런 거. 백성민 이런 거. 그렇죠. 백성민이죠. 예, 극엠성. 자, 현대 일렉트릭이 되겠습니다. 뭐 네. 이 종목은 뭐 굉장히 또 회자가 됐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예. 31,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약간 수익권이죠. 하지만 이 수익이 뭐 만족스러울 리가 없습니다. 한 6%의 아주 조금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예. 어제 유세벽 전문가님이 방송에 안 나오셔서 문 여쭤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추가 매수해 가면서 계속 가져가도 될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야, 지금 현대 일렉트릭은 아주 많이 올랐군요.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도 네. 가는 종목은 또 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목 선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유세벽 전문가를 아예 대놓고 지목하셨기 때문에 네.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 일렉트릭 진단 도와주세요. 현대일렉트릭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려고 진입하신 것 같아요. 근데 추가 매수 지금 현 시점은 아니고요. 추가 매수 구간은 28,000원까지 밀렸을 때 여기가 추가 매수 구간인데 저라고 한다면 21선 이탈을 한다라면 종가 기준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21선을 이탈을 한다라면은 저는 좀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짧게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 종목 모멘텀도 있고 실적도 좋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 중동이랑 미국, 유럽 이런 데서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주 성장성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그런 시장의 지배적인 그런 반응 속에서 이렇게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였는데 저는 지금의 상승이 멈출 것 같다라고는 생각은 안 돼요. 다만 지금 현재 박스 구간은 옆으로 좀 튀고 있죠. 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3만원 라인 38,000원 이 정도 라인을 좀 기준 잡고서 대응하시면서 34,000원, 35,000원 이렇게 갈 때 한 번씩 차익 실현을 짧게 치고 나오는 전략도 충분히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 35,000원 단 라인을 돌파를 했었을 때는 큰 슈팅 파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한 45,000원까지도 저는 열려 있다라고는 보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종목을 계속 들고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은 이 민초님께서 좀 생각은 해보셔야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22년 1월 이때 저점을 찍었었죠. 이때 저점을 15,000원에서 지금 3만원 2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주가라는 것은 조정을 줄 텐데 다 지워볼게요. 전부 다 지워보고
봤었을 때 피보나치 비율로 봤었을 때 저는 50% 구간 그러니까 28,000원까지는 한 번쯤은 밀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기까지 밀렸다가 반등을 주겠죠. 뭐 236자리라던가 아니면 이 자리까지 충분히 치고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현 구간에서 그대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4,450원 정고점 뚫을 때 이때 한번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추가 매수 구간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28,000원까지 밀렸을 때 그때 구간입니다. 지금 현 구간은 추가 매수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대응을 하시면서 짧게 먹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선, 그러니까 아주 짧게 기민하게 네. 해서 수익을 내자는 관점이시고 또 사고 싶으시다면 28,000원이 손절가니까 거기까지 내려갔을 때 한번 네. 생각을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34,450원. 이제 여기에서는 차익 실현하자고 말씀하시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초님께서 올려주신 현대 일렉트릭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 진단까지 해봤습니다. 네. 종목 진단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네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 보니까, 네. 지금 여러분들께서 꿈꽃도 기신 꿈꽃도님께서, 아이고, 진짜, 풍국주정부터 왜 해서. 이렇게 적응이 안 되지? 이건 들어도 제니님의 들어도 뭐 삼성물산도 있고요. 뭐 양파님 현대중공업, 김망님 파워로젝스, 채미스님 CS 베어링 등등. 오늘 뭐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야. 그런데 이런 가운데 지나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네요. 그러네요. 대놓고 우리- 색깔이 칠해져 있네요. 네, 살련님께서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따봉 예, 두 개. 예, 요렇게 두 개. 이렇게 바로 또 이건창호 에코님 하이요, 토비, 자요, 질금불금 네. 하시면서 슈퍼챗 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살련님께서 요즘에 말이 아주 열심히 반응해주고 계신데 그러게요. 저희가 또 이걸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자, 살련님 계속해서 또 미스터 진단 빛내주시고요. 수익 많이 내세요.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에 전화가 또 들어와 있네요.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선장님. 네, 선장님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제가 어떤 종목을 궁금한- 네 도와드릴까요? 펜 엔터테인먼트. 펜 엔터테인먼트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5,540원에 40%. 5,540원에 40%요. 용기 네. 내셨네요, 오늘. 네, 용기 정말 내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3,500원까지 떨어졌네요. 네. 이게 근데 이 페넨토가 지난해 한 4월쯤 봄쯤에 9,900원까지 갔던 종목이어서 사실 그 매수하셨을 보이네요, 때만 해도 저기. 네, 왼쪽에 그때도 진짜 많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하셨던 거죠. 네. 그렇죠. 아니 그런데 그 구간에서 이렇게 떨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알 수가 없죠. 자, 네. 그러면 일단은 뭐 손실을 지금 이렇게 나 있는 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앞으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절반이라도 덜어내야 할 것 같은데 그 네. 시점이 어디쯤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손실을 각오하고서라도 비중을 줄이고 싶다라는 의견이신데 그쵸. 자, 바로 한번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드릴까요? 이종봉님요. 알겠습니다. 자, 이종복 전문가님, 페넨토 주가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금요일 날 미스터 진단은 그 포맷도 좋고 그래갖고 제가 좋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종목 진단 올라오는 게 다 뭐 한 1, 20% 손실이고 그러면 재미나게 해드릴 수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손실이 너무 커가지고 좀 어렵지만 제가 좀 긴장도 좀 풀어드리고 좀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토마토에서 방송 15년 하면서 단 한 번도 추천 안 하는 쪽이 엔터테인먼트. 근데 또 엔터테인먼트를 또 저는 또 되게 좋아해요. 참 아이러니한 건데 이건창호는 이건홀딩스로 바뀌었고 제 둘째 아들이 이창호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건홀딩스나 이건산업이 올라가면 오늘 이건희가 급등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막 이러는 스타일의 전문가인데 그런 타이밍이 없어요 지금. 근데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펜 엔터테인먼트는 제가 딱 보니까 이게 9,9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밀릴 때 보시면은 1, 2, 3, 4, 5, 6, 7 거의 내려올 만치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목을 질문하신 분도 마찬가지.
왜 최근에 뭐 우영우 뜨고 하면서 그 드라마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주식 제가 딱 보니까 드라마가 하나 있긴 있어요. 여기 보면. 근데 거래량 들어오는 거 보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당장 움직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다음 주가 제가 뭐 이따가도 코멘트를 좀 드려보겠지만은 중차대한 변곡점인데 우리나라 시장에서 페넨터만큼 빠진 주식이 정말 많거든요. 그럼 이 주식이 사실은 만약에 비중이 작으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길게 가면 5,000원을 넘어갈 것 같긴 같은데 5,000원 넘어가는 거 아마 5,000원 넘어갈 거예요, 아마 이 주식. 근데 문제는 지금 주식 시장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소외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고 가는 주식만 움직이는 시장이라는 게 일단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지금은 시장의 주도주나 중심주, 그다음에 주목을 끄는 섹터가 아니라는 거. 거기에 주식시장이 좀 변동성이 생기고 약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거래량도 없고 이러는 주식은 실망매가 나오거나 투매 물량이 나오고 그러면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좀 단점이죠. 그래서 질문하신 분이 얘기하신 거에 어떤 걸로 봤을 때 절반이라도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는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못 팔아도 한 4,500원 수준? 4,500원 수준 정도는 아무리 못 가도 올라갈 수 있는데 기간을 장담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이건홀딩스 039020 이것도 같은 비슷하게 빠져 있죠. 근데 이 주식은 보면 여기에 거래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최근에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거래가 한 번씩 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래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팍 서주고 줄고 팍 서주고 줄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어느 순간에 확 튄다라는 어떤 신념을 갖고 이 주식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엔터테인먼트나 이 주식은 지금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있어 보이고 요번에 드라마도 지금 보니까 드라마 저 꽃선 비달인가 뭔가 뭐 저런 것도 또 스튜디오 S하고 또 129억 원 규모로 또 뭐 체결하고 하는 거 봐서는 한 번은 땡길 것 같은데 시장의 변동성이 일단 문제니까 좀 잘 지켜보시면서 절반이라도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는 한 4,300원에서 4,500원 정도 수준 정도 보시면 될 건데 아마 모르겠어요. 이 주식이 기술적으로 저 정도까지 올라가면 아마 또 팔기 싫을 거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심리 상태는 못 팔 거예요. 그래도 꼭 파시라는 얘기. 그리고 나머지를 한번 한 6,000원대까지 끝까지 한번 갖고 가다 보면 대신 절반을 팔았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끝까지 한번 붙들고 늘어져 보면 망할 것 같지는 않다. 요렇게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장님 정말 이종복 전문가께서 정말 진솔하게 맞아요. 그리고 상세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 절반 정도라도 매도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4,300원 뭐 요 정도쯤에서 절반 정도 매도를 해보시고 나머지 물량으로 좀 더 길게 끌고 가시면 어떨까 싶네요. 이런 전략 좀 답변이 되셨습니까? 네네,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손실을 많이 났지만 좀 힘내시고 이런 전략들 참고하셔서 손실 많이 줄여가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사랑합니다, 선생님. 자, 우리 이종복 전문가께서도 이거 예. 사랑합니다. 바로 받아주신 것 같아요. 너무 또 랜덤으로 제가 또 했나요? 좋습니다. 네. 사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종목들을 계속 올려주고 계시고 확실히 맞아요. 이제 이 시간대에 보는 사람들이 네, 좀 늘었어요. 그렇죠. 늘었어요. 체감이 됩니다. 이게 시장이 힘들다를 이제 하도 반복했고 이제부터는 언제 좀 올라갈까를 보고 계신 게 아닐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님 또 이종국 점이 되게 또 오랫동안 여기서 네. 약간 이렇게 레전드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죠. 레전드 바를 저희가 미스터 진단이 받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감사해요. 자, 이 파도를 받아서 다음 종목 가볼까요? 좋습니다. 이번에 유튜브에서요, 최민스님께서 네. CS 베어링입니다. 아하, 정말 바람이 윈드가 휘게 아니고, 부는 것 같아요. 베어링이에요. 네. 9,800원인데 수익은 나세요.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수익이 이게 조금 손실은 너무 많이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10% 담고 계시는데 13,000원대 놓치셨답니다. 네. 이거 13,000원이 지금 눈앞에 아른아른 거릴 거거든요, 잠이 안 와요. 분명히. 잠이 안 와요. 13,000원 아니면 만족 못 하실 거예요. 맞아. 10,000원이라도 넘든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자, 어쨌든 다시 갈 수 있을까요? 놓친 그런 토끼가 더 커 보이고 그런 물고기가 더 커 보이고 맞습니다. 물고기죠. 어쨌든 고놈은 자꾸 떠오르고. 네. 떠오르죠. 자, 그래서 최민스님의 이런 궁금증 해결해 볼게요. 자, 유세벽 전문가인데요. CS 베어링 13,000원 다시 높았던 그 시점 갈 수 있을지 과거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CS 베어링 그 추천 종목이었죠. 근데 이 종목 우선 저는 잘 들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종목은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13,000원 뭐 놓쳤다고 해서 아쉬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끼가 있는 탤런트가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변동성을 줄 때는 시원하게 줄 수 있는 그런 풍력 관련주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CS 윈드 밑에 있는 자회사로서 지금 현재 10,000원 라인만 이탈을 안 해주면 됩니다. 이 10,000원 라인이 이탈이 됐었을 때는 그때는 이 선택과 집중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미탈을 했었을 때는 좀 밑으로도 열려 있기 때문에 저는 10,000원만 이탈을 안 해준다라면 수익 충분히 13,000원까지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풍력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미국에서 IRA 법안 수혜 그런 기대들도 있고 25년도까지 동부연안에 이건 방송에서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28기가와트시까지 이렇게 해상풍력 발전 단지를 확충을 할 거고, 거기에 25년까지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어야만 세제 혜택 같은 그런 것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본격적으로 수요가 급증을 할 거고 앞으로 먹거리가 많아질 것이다. 노이즈는 한번 있었죠. CS 베어링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음봉 띄우면서 크게 밀린 적이 9월 1일 날 있었는데, 이때 공시가 떴었습니다. 하만 공장, 우리나라에서 베어링 생산을 중단하겠다. 그리고 집중을 하겠다. 어디다가? 베트남에다가.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나쁜 것인가 라고 봤었을 때 저는 오히려 긍정적이다. 적자 봤던 그런 부분들을 덜어내고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오히려 생산 능력을 더욱 키울 것이고 거기에 수익을 좀 더 창출해 낼 것이다 라는 오히려 기업에서의 더 나은 선택을 하지 않았었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 공장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은 매출이라던가 이런 게 발생이 되지 않았었고 오히려 적자만 키워왔었던, 고정비 부담이 많았었던 그런 부분들을 덜어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항상 탑픽을 풍력에서 꼽으라 그러면 저는 3강 MNT를 말씀을 드렸었고, 그 후속 주자로는 CS 윈드는 외형 확장에 따라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날아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끼가 있는 종목은 단기성으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은 CS 베어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저는 13,000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13,000원 가는 길에 차익 실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000원만 이탈을 안 한다라면 전제 조건이 좀 깔립니다. 10,000원 이탈한다면 잠깐 보내주시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본전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이때 13,000원까지 갔었던 그 기업 때문에 못 팔고 버틴다라면 오히려 기회비용을 날리고, 그리고 좀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올바르지 않은 판단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수익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내 계좌를 지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매매를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을 챙겨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00원입니다. 네. 예, 여기 이탈하는지 여부 체크하면서 원하시는 목표가까지 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이번에 놓치지 말고 10,000원이 네. 내려가는지 이 부분만 체크하면서
대응해 보십시오. CS 베어링이었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그 중에서도 뭐 태양과 풍력. 요즘 에너지예요. 1년 내내 얘기하고 있는 것 맞아요. 같은데, 뭐 사실 그 중에서도 CS 베어링이 탄력은 뭐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이런 종목 잘 지켜보시면서 꼭 수익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속 또 다음 종목으로 진단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오늘 뭐 종목 진단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뭐 간략하게 해주시니까 짧게 핵심으로 딱딱딱 잡아주고 계세요. 좋습니다. 자, 예. 계속해서 다음 종목 가보면요. 유튜브에서 진단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달러 888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인데, 이거 되게 티나네요. 안녕하세요. 이종복 전문가님. 느낌표 몇 개를 붙이는 겁니까? 대표님 채널 구독자입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계신가 봐요. 전문가님 박수. 박수. 예. 축하드립니다. 구독자세요. 예. 자, 그리고요. 제약바이오는 대표님께 여쭤보는 게 답이라라고 이 엄청난 신뢰감을 바로 표현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ABL 바이오인데요. 25,300원에 20% 가지고 계십니다. 약간 손실. 네, 21,300원에 지금 위치하고 그쵸, 있죠. 그쵸. 단기적으로 장기 관점에서 목표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기라는 건가요? 장기라? 두 개 다요. 단기적으로도,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둘 다 좀 알려달라. 제가 봐서 그냥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단기가 좋아요, 장기가 좋아요 이러시는 것 같은데. 상관이 없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의견인 것 수익만 날 수 같습니다. 있다면. 예. 자, 이종복 전문가님. 이렇게나 막강한 정말 신뢰감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단기 그리고 장기 목표가 어디까지 볼까요? ABL 바이오 좋은 주식을 사시긴 사셨는데 단가가 25,000원이면 최근에 딱 고점에 왔을 때 사신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거래량이 없고 최근에 제약주가 약한 상태라 매수 타이밍이 좀 빨랐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왜 거기서 매수했을지도 딱 느낌이 오거든요, 지금. 근데 정말 불행 중 다행인 게 최근에 제약주 시세가 셀트리온이 꺾이면서, 셀트리온 제가 그 마켓텐에서 변곡점 잡고 얘기했었던 주식이거든요. 얘가 잘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18만 원으로 밀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제약주가 좀 약하고, 오늘도 지금 현대바이오가 지금 잘 가다가 혼자 순간적으로 또 어떤 악재가 나와서 급락이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이게 지금 제약주의 최대 단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모랄 해저드는 아닌데 어쨌든 최근에 제약주가 요번에 지금 진행자분들도 얘기했듯이 에너지나 이쪽 리튬 관련주, 폐배터리 관련주 막 이쪽에 치여가지고, 원래 찬바람이 불면 저도 제약주를 상당히 좋아하고요. 저는 이제 한 10월 달쯤 됐을 때,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에 파웰이 금리 인상하고 고춧가루를 안 뿌렸을 때, 이제 그때부터 저도 제약주를 좀 보려고 계속 보고는 있는데, 좋은 종목을 잘 사시긴 사신 것 같아요. 근데 타이밍이 좀 빨랐고,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던 한 가지 다행스러운 거, 요 보면 골수 이영성 증후군 신약 중국 임상 3상 허가 취득, 이 기사가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13시에. 근데 약발이 안 먹히잖아요, 지금 시장에. 왜냐면은 다음 주 FOMC도 있고 제약주가 전체적으로 약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다 보면 사노피 쪽에서 마일스톤 수령해가지고서 278억 원 규모 기술료를 수령했죠. 역시 이 주식이 이중항체 쪽에서는 내노라 하는 회사가 맞긴 맞거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보유 현금이, 근데 현금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었으면 좋을 텐데, 지금 ABL 바이오가 갖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200억, 그 다음에 기말 현금성 자산이 485억. 그러면은 아주 블랙스완급의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한 이 주식은 위험한 어떤 저기에서도 좀 자유로운 주식. 제약주는 실적이 나오는 주식이 없으니까. 근데 이 회사는 아까도 보셨듯이 기술료를 받죠. 270억이나 되는 기술료를 받고 그러는 주식이기 때문에 전망은 상당히 밝습니다. 장기 전망은 상당히 밝은데, 프라브로미스 문제는 단기 흐름, 변동성이 나오는 장에서 전저점 원저리에 와 있다. 비중이 10% 수준 정도면 과감하게 추가 매수도 가능인데 20% 수준이니 추가 매수는 좀 거시기 하고,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움직일 때 동사가 움직이면 한 2만 4, 5천 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움직여도 거래량이 2,500에서 5,000K 수준이 터져야 3만 원대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ABL 바이오는 한번 제가 개인 분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해 볼까요? 전저점을 깨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ABL 바이오는 3만 원 이상을 넘어갈 수 있는 몇 안 되는 주식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쪽은 참 좋죠. 그죠? 한 50% 이상의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지금 2만 원대고 3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주식이니까. 근데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의 흐름과 동사가 보다시피 기술적인 흐름이 지금은 약간 꺾여 있는 흐름. 여기처럼 이렇게 1, 2, 3, 4, 5식으로 빠지면서 점점 낚시꼬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원형 천장형, 초생달 모양의 원형 천장형을 급등주 패턴이라고 얘기하는데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은 낚싯바늘처럼 생긴 거. 이렇게. 근데 이걸 거북이 등딱지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저도 거북이 목인데 이렇게 거북이 목이 됐을 때는 주가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얘가 낚시꼬리처럼 약간 이렇게 머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기간은 긴데 여기는 좀 짧기 때문에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뒤에 내년이 기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수하신 가격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데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5,000K 이상 터지면 장기적으로는 뭐 연말이나 내년장으로 가면서 3만 원을 넘어갈 수 있는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주식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아마 쉽게 가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쉽게 가기는 어렵다는 얘기는 갈 수는 있지만 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갈 수 있을 때를 쉽게 가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BL 바이오였습니다. 지금 시청해주신 분 자체가 예. 단기와 장기를 다 물어보셔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어려우셨을 텐데 정말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죠. 뭐 단기로 봤을 때도 거래만 좀 받쳐주면 매수가까지 회복이 가능할 수 있고, 그리고 길게 봤을 때 3만 원도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지만 시장 상황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어떤 이슈가 터지는지 잘 눈여겨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ABL 바이오 종목 진단 도와드렸으니까요. 신청해주신 달러888님께 더 안정적인 또 완벽한 답변이 됐길 바라겠습니다. 예. 와, 저도 한 10년 네. 넘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대본 없이 두 분이 종목 진단을 하시잖아요. 근데 네. 이런 걸 보면은 말이 이게 중언부언하지 않고 예, 맞아요. 그게 듣는 사람은 대본이 없으니까 말만 듣고 있는데 그렇죠. 깔끔하게 만약에 뭐 거래량만 봐라. 뭐 10,000원 이탈 되는지만 봐라. 약간 이런 식의 깔끔하게 얘기를 해주니까 확실히 해소가 많이 되고 확실한 예. 방향을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이 오른 이유를 알겠습니다. 사실 지금 예. 뭐 이종복 전문가, 유사벽 전문가 두 분께서 진단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예. 두 분 다 확실한 또 실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죠. 먼저 이종복 전문가께서 정말 이분이시죠? 미스터 진단, 네. 이분. 예. 지금 단단하게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예. 종목 진단 정말 완벽하게 해주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이종복 전문가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토마토의 네. 떠오르는 새벽. 아, 잘생겼다. 아이 아니고 유 어이. 아침 아닙니다. 유 새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싼 마이크. 근데 두 분이 지금 40분 동안 본인의 매력을 각자의 스타일대로 증명을 좀 하고 계시니까 보시면 믿으시겠죠? 한번 진단을 요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와 유새벽 전문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그러면 또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예. 종목입니까? 유튜브에서요. 네. 귀신 꿈꾸신 분. 예, 참 왜 안 해요? 그거 안 너무 읽어요, 왜? 꿈꿨도 귀신 꿈꿨도 이걸 맨날 결국 어떻게- 읽을 거면서. 정말 네. 돈 벌기 힘듭니다. 종목 뭐예요? 예, 풍국주정이고요. 예, 14,800원에 비중 10%신데 네. 막걸리 이슈가 있는 것 같아서 매수했습니다. 예, 막걸리 이슈요? 주정이니까 술 만드는 데잖아요. 14,850원이 오늘 종가네요. 오늘 셌습니다. 오늘 좀 올랐네요. 그러네요. 자, 올랐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 수익이 난 건 아니고 지금 보시면 자, 또 내려온 상태에서 이제 더 내려가지면 않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예. 자, 매매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꿈을 꾸실 수 있도록 네. 우리 유새벽 전문가에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국 주정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는 흥국주정 막걸리 이슈, 이거는 좀 스쳐 지나가면서 봤던 기사인데, 뭐 이제 4분기에 우리 정부에서 막걸리를 전통주로 편입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이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 이슈를 보고서 이렇게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만, 풍국주정, 이제 아무래도 본업은 주류 제조입니다. 주류 제조인데, 이 종목을 좀 뜯어보게 되면은 이제 세 가지 파트로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주정사업부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선도산업이라는 그 자회사가 있는데 산업용 가스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SDG라는 자회사가 수소가스 사업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출 비중이 비슷해요. 수소가스 사업부가 가장 많고 한데, 오늘 이렇게 올라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막걸리 전통주 이런 키워드를 좀 붙이면서 올라온 것으로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뭐 이렇게 장대 양봉 나왔고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 내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왜냐하면은 지금 거래량이 3만이에요. 지금 뭐 50만도 아니고 30만도 아니고 3만입니다. 시장의 반응이 없는데, 근데 이렇게 지금 살포시 4% 가까운 상승? 글쎄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직은 시장에서의 뜨거운 반응은 없다. 과거 이렇게 다이나믹한 주가 상승들을 보여줬었던 거는 아무래도 이 에탄올 가격이라던가 아니면 탄산 부족, 아니 희귀가스, 네온가스 뭐 이런 것들 키워드들을 붙였을 때 정말 다이나믹한, 그리고 리오프닝 키워드를 좀 붙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다소 빈약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윗골이 크게 달리고 밀린다라는 점을 봤었을 때 저는 내일이나 적어도 2, 3일 정도 하루 이틀 이렇게 음봉 한두 번 띄운 다음에 한 번은 쏘아 올릴 것이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한번 쏘아 올릴 때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시고 16,000원 가격까지 갈 때 한번 이렇게 좀 차익 실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실적도 좀 잘 올라와야 되고, 그리고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고 시총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sektor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줄 때 한번 먹고, 계속적으로 비슷한 진단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진입가 부분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신다라 그러면은 14,000원까지는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거래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TNL이라는 종목이 오늘 리포트가 떴어요. 굉장히 좋은 리포트가 떴습니다. 요거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했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렇게 큰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올라왔네? 장대 양봉 나왔네? 거기다가 241선까지 돌파를 했어? 이러면 또 새로운 그림을 짤 수가 있겠는데, 아마존에서 1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키워드를 붙이면서 올라왔는데 거래량이 다소 미흡했다라는 점으로 저는 진입을 하지 않았어요. 풍국주정도 지금 거래량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래량이 시장에서의 뜨거운 관심은 아직은 없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이 종목 정말 좋게 생각하고 한다 그러면은 14,000원 라인 잡고서 이렇게 홀딩 하시고, 아니라면은 기회 줄 때 챙기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풍국주정 거래량이 아쉽다. 14,000원은 중요한 기준 가격 말씀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풍국주정 도와드렸습니다. 예. 자, 지금 유튜브에서 또 우리 시청자의 목소리 네. 또 한 번 더 저희가 또 귀 기울여 궁금증을- 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이종복 전문가한테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 질문 아까도 저도 슬쩍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 있어요. 아까 종목 진단 신청해 주신 분이 달러 888님이셨죠? 그렇죠. 단기로 봐야 되 단기로 어떻게 볼지, 장기로 어떻게 볼지, 그러니까. 단기, 장기 이런 거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이종복 전문가께서는 종목 진단하실 때 단기가 어느 정도고 중기가 어느 정도고 장기가 어느 정도인지는 대략적인 그런 기준? 그게 몇 달입니까? 뭐 이런 거죠. 이런 거를 좀 궁금해 하시는데 답변이 될까요? 답변 대구도 남죠. 그렇죠. 예. 해드릴까요? 예, 좀 네. 해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이게 저는 항상 제가 하는 말은 기법이고 이런 거에 통일이 되는 스타일인데, 자,
단기, 중기, 장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평선은 아실 거예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말씀드리면 5일선, 20일선을 단기 이평선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21선을 중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21선은 패턴이기 때문에 패턴은 긴 거보단 짧은 거거든요. 그래서 단기 중에 가장 긴 거 그게 20일. 네. 기본은 5일 이내. 그다음에 중기는 60일선을 보통 중기 추세선이라고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주가가 한 60일에서 120일 정도의 어떤 흐름이 만들어질 때 우리가 추세를 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딱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단기는 5일 이내 네. 내외. 그다음에 조금 길게 봤을 때는 20일까지 단기라고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중기는 기본적으로 60일 플러스 마이너스. 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짧게 얘기할 때는 20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중간값 정도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4, 50 정도.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 주식시장의 변곡점이 여기에서 이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 될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의 변곡점이 제가 유튜브에서도 댓글에 어떤 사람이 그걸 물어본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번 저기 했던 적도 있긴 있었어요. 보면은 우리나라 여기 보시면은 올라간 기간이 코로나 때 이거 짧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해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200일 올라갔죠. 이 정도면은 장기 200일 정도면 그러면 기본적으로 200일이 올라간 상태에서 보통 200일 정도가 조정을 받으면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건 기간 조정이 끝났다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우리나라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는 40일 이상의 어떤 시간이 지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기를 40일로 보는 게 가장 적절한데 기본적으로 중기다 그러면 60일까지가 중기, 그 다음에 60일에서 120일이 중장기, 그 다음에 120일 이상이 장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 이동평균선이 괜히 5일, 20일, 60일, 120일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우지 마시고요. 이렇게 써 있을 때 이게 그러네요. 그럼 단기는 5일, 거래일로만 봐주면 일주일 동안의 움직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일이니까 그걸 가지고 단기, 그리고 중기를 60일 정도로 잡으시고 네. 또 그 사이의 상황에 따라서 20일선은 단기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중기로 갈 그렇죠. 수도 있고 그리고 120일 이상은 장기 이렇게 아시면 되겠네요. 네, 종목별로 맞춤 진단도 받고 좋습니다. 이렇게 똑똑해지는 시간 바로 미스터 진단입니다. 일부 오늘 뭐 알차게 흘러가고 있고요. 좋아요. 자, 그러면 시간이 벌써 9시 50분까지 왔네요. 자, 그러면 또 종목 진단 하나 더 해볼까요? 하고 가죠. 예. 하나 정도 더 갈 수 있을 좋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살펴볼 종목도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자, 신청해주신 분은요, 이주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화성밸브 바로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얼마인가요? 매수가가 9,150원 아이고. 그리고 30%입니다. 이 9,150원이면 언제 제가 나온 봤을 거예요? 때 매수하신 지는 제법 오래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가 7,360원까지 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뭐 9,000원 부근까지 갔습니다. 놓치셨군요. 요 9,000원 부근까지 간 게 이렇게 차트 보시다시피 최근에 2번 이렇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못 넘어가요. 그러네요. 아니 이거 다시 또 넘어갈 기회가 있을지 그러게요. 이게 정말 속이 터지고 답답해서 연락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께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종복 전문가님께 진단 부탁드립니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자, 전문가님, 화성밸브 이거 9,000원을 잘 못 넘기는데 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진행자가 얘기하는 거에 좀 갑자기 정신줄이 나갔는데 그렇죠. 이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그게 지지와 저항이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 드리는 건데 화성밸브라는 주식은 상당히 끼가 있는 주식이고 대부분 사람들이 매수한 가격대나 아니면 특정 가격 정도만 가면 밀리고 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사람 진을 다 빼는 건데 저도 이걸 질문하신 분한테 그걸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9,150원에 매수를 했는데 9,000원대에 왔을 때 못 팔았어요. 여기서. 그리고 나서 4,500원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4,500원까지 빠진 주식이 다시 9,000원 근처까지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지금 손실 중인 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죄송하지만은 죽어도 못 팔겠죠, 여기서는. 왜냐면은 처음에 9,000원을 보고 다시 급락이 나와갖고 4,000원대까지 빠졌는데
다시 9,000원에 오면 사람이 오기로라도 10원이라도 먹고 팔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다음부터라도 그렇게 주식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떤 오기 아니면은 뭐 그렇게 할 주식이 있고 그렇게 안 할 주식이 있는데 이렇게 화성밸브처럼 화성밸브가 국내 1위의 밸브 회사는 맞아요. 1등이에요, 1등. 근데 밸브 1등 해봤자, 그러니까 이건 회사를 제가 좀 저기 하는 건 아니고 국내 1위 밸브 전문 기업. 밸브 하면은 무조건 화성밸브. 근데 보시면 매출액이 몇 천억씩 나오는 건 아니죠. 그냥 몇백억짜리 매출액이에요. 그리고 적자가 난 적은 없고,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은 양호하고, 주가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부채 비율도 없고 다 좋아요. 그죠? 그렇지만 이 정도의 성적표 이상 갖고 있는 주식이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의 한 가지 치명적인 약점은 다른 건 다 좋은데 이 회사가 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 사업에 어떤 투자를 해서 회사의 성장성을 높이거나 그러는 회사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매년 100억대씩 나갔다라는 점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없어요. 요게 변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너무 장기로 보지 마시고 제가 딱 봤을 때 9,000원, 9,100원대 매수하셨는데 9,100원대라면 이쪽 고점에서 잡으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면은 4,000원대까지 반토막이 난 거를 한 번 참았고 근처까지 왔는데도 안 팔았고 또 참았고 이거를 지금 매도하라고 한다고 해서 매도하실 것 같지는 않고 다시 움직일 때 이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필이면은 지금 주식시장의 상황이 좀 조정받는 사이클이라는 건 단점입니다. 보시면은 처음에 이 주식이 이쪽으로 밀려 내려갈 때도 주식시장 급락장에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급락을 할 때 그때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주식시장이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한다고 했지만은 300을 안 깨거나 조금 밀려도 한 290 수준 정도, 292 수준 정도까지만 밀려도 이 주식은 다시 4,000원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다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가급적이면 매수하신 가격 근처로 갔을 때 거래량이나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그때 못 넘어가면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8,5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그냥 반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밀린다. 그럼 반 파른 거를 밀렸을 때 다시 사버리는 거지. 그러면 단가가 낮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9,000원대로 가서 팔아버리면 수익을 내고 나올 수도 있겠죠. 얘는 그 정도 매매만 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다 좋은데 9,000원대만 가면 밀리고 반복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식은 5,000원에서 9,000원에 박스권을 그리고 있는 주식입니다. 조정을 받을 때 뭐 우리가 노멀하게 이걸 처음 매수하신 분 기준에는 6,500원 자리를 지지를 했을 때 9,000원 돌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종목 진단. 그러나 이분은 9,000원대 매수한 걸 4,000원대까지 갖고 있기를 두 번을 반복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안 드린 거예요. 그래서 좋은 주식이고 다 좋다. 다만 주식시장의 조정권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조금은 하락할 수는 있다. 다시 9,000원대로 가면 거기서는 절반을 파셔라. 그리고 나머지를 한번 10,000원대 이상으로 보셔라. 그 다음에 다시 밀릴 때 오히려 그때 파신 거를 다시 사도 이 주식은 먹고 나올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난 아니네. 이 투자자 분께서 지금 매매하신 예. 분이 얼마나 9,000원 그 부근에서 약이 오르셨겠어요. 그 상황을 정확히 헤아리셔서 맞춤형 진단을 또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뭐 9,000원 거기서 또 당하지 마시고요. 신기해. 8,500원 정도 넘어가면 일단 비중 줄이세요. 그 다음에 접근을 해보시고 대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화성밸브까지 이렇게 살펴드렸습니다. 이 주인님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자 2부에서 또 계속해서 이제 종목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02-3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우리
유세벽 전문가, 이종복 전문가, 이종복 전문가, 유세벽 전문가 4명 아닙니다. 2명입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하고 뭐 네이버 TV 어디든 똑같은 방식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 잠깐 쉬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